네, 반갑습니다. 토상입니다. 75회차 승부패 이제 분석을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경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국제 경기가 좀 이변이 나면 또 이변이 나는 많이 나는 그 회차기도 하면서 완전 정배로 또 뜰 때는 1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회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 한번 좀 제대로 또 해서 좋은 결과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가 브라질 대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브라질 대 세네갈이죠. 브라질 대 세네갈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라질이 당연히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순위로만 보면 일단은 뭐 세네갈도 아프리카 최상위 티어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계 한 18위 수준의 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브라질이 훨씬 더 유리한 경기라고 예,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73% 정도 당연히 브라질 승으로 좀 선택하신 부분이 보이고요. 제가 분석한 결과는 브라질이 47% 확률, 26, 27% 확률입니다. 지금 여기에 거의 한 26% 정도가 좀 더 책정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배당을 보니까 브라질이 1.27이라는 배당을 봤는데 47%의 2.27, 1.27 너무나도 낮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브라질 승으로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좀 다득점으로 브라질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2점 차 이상의 승리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1.92 배당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1.92 정도로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배당은 또 원정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브라질 경기는 승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1번 경기는 승으로. 1번부터 10번은 이제 전체 공개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경기들은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튀르키예 대 불가리아 경기 볼 건데요. 이거는 93%로 거의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네요. 튀르키예가 아무래도 순위가 저기 불가리아보다 순위가 너무 월등하게 60계단 정도 높기 때문에 당연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 불가리아가 매우 매우 약하네요. 하고 압도적인 우위에 제가 분석한 거에도 압도적인 우위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지금 1등 투표율이 2등 투표율이네요. 그래서 이거 2등 투표율인데 좀 볼게요. 튀르키예 일단은 93.7%.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한 거 77%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16% 정도 여기도 더 올라 있네요. 더 올라 있는데 일단은 튀르키예 배당이 지금 이게 17, 13 그리고 10% 나왔어요. 근데 배당을 보면 1.01. 이건 그냥 가라는 얘기 같아요. 예. 가라는 얘기. 이거는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2점 차나 3점 차로 결과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2점 차나 3점 차로. 그러니까 불가리아한테 3점을 줘도 이거는 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어오는데 이 정도, 이 정도지 않을까? 근데 이거와 배당이 또 비슷한 걸로 봐서 튀르키예가 그냥 5대 0, 5대 0 대승을 거둘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터키의 대승을 예상을 해보면서 이거는 쉽게 또 승으로 가볼 법했다. 근데 원래는 제가 1, 2번 정정배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네갈 쪽에서 좀 이변을 본다면 여기서 보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이번에는 그냥 정정배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스위스 대 스웨덴 경기 볼게요. 스위스가 17위 정도 하고 스웨덴이 40위 정도 한다고 되는데요. 일단은 뭐 조별리그 성적에서도 스웨덴은 승이 없고 스위스는 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가 모든 면에서 스웨덴을 압도한다라고 이렇게 좀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 아,
여기서 이제 스위스도 동기부여가 이번 라운드에서 그거 뭐지? 무승부만 나와도 사실 직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맞지 않나? 보면. 어쨌든 스위스는 지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득실에서 코소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이게 두 경기씩 남으면 아직 네 경기밖에 안 했구나. 그러면 두 경기 남은 상태인가? 어쨌든 스위스도 승점을 따야 된다. 3점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경기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이번 경기에서 사실 좀 승점만 잘 해도 좋은 경기라. 근데 스웨덴한테는 동기부여가 사실 딱히 강하지 않은 네이션스 리그 성적을 통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스위스의 압도적인 그런 승률이 예상이 됐는데 제가 분석한 거는 57% 나왔어요. 이거는 76.5% 나왔네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19% 정도가 좀 더 책정이 됐고 이거 무승부는 25%, 스웨덴은 18% 부여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스위스 배당이 1.45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사고다. 왜냐면 배당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57%에 1.45는 저는 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배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무승부에 25%에 3.75는 좀 높은 편, 18%에 4.85도 좀 높은 편. 그래서 스위스 승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높지? 1.45가 배당이 너무 높거든요. 제가 볼 땐. 너무 높은데 일단은 스위스가 2점 차 이상이 30%다. 1점 차가 27%다. 27%에 3.15면 꽤 괜찮은 편. 근데 무승부가 25%다. 아, 이거는 좀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일단 이거는 아닐 것 같고 1점 차 승부면 이건데 근데 이것도 좀 높거든요. 제가 볼 땐 좀 높은데 아닌가? 좀 욕심을 내면 이걸 가져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뭔가 높아. 그래서 3.75 이게 좀 뭔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4.85는 좀 뭔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까지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3.75. 근데 아무래도 승이 그나마 낮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퍼센티지 비해 배당이 높아 보이는 건지 원래 57% 정도 되면 한 1.3대 배당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4대 배당 주고 있으니까 조금 높다라는 판단이 전 스네요.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까지 가져가주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면 스위스가 이겨도 1점 차 승부의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승무 라인으로 좀 잡아주는 게 저는 안전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배당이 좀 높다라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는 무승부로 단통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고 뭐 돈이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까지 가져가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무승부로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 가볼 건데요. 자, 이 경기는 솔직히 순위적으로만 보면 일단 스코틀랜드가 좀 더 우위는 맞는데 막 그렇게 큰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예선 C조 상황이 그리스가 사실 지금 승점이 3점밖에 안 돼가지고 1승 3패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스코틀랜드가 훨씬 더 좋은 면이 있다. 스코틀랜드 지금 패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스코틀랜드로 좀 몰려야 되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왜 이게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배당이 3.20 배당으로 스코틀랜드가 더 높은 건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스코틀랜드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저도 그냥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3.20이라는 배당이 지금 부여가 됐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해보면 지금 이게 지금 역배 41%로 지금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 스코틀랜드 승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2% 나왔고요. 25%에 33%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42%에 3.20 역배. 근데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스코틀랜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정배 투표를 여기 주고 있다. 그럼 이거는 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스코틀랜드 승은 배제를 할 거고 그러면 승과 무 둘 중에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33%, 25%. 25%에 2.95는 너무 낮긴 하거든요. 매우 낮아요. 근데 글쎄 이거
승으로 떠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가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또 이게 그래서 저는 승무가 좀 안전한 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어쨌든 어렵다. 어렵네. 잠깐만.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가 어쨌든 승점을 쌓아야 되니까 이기면 좋지. 스코틀랜드는 지면 큰일 나고. 그죠? 음, 어렵네. 매우 어렵네요. 승무 가는 게 그래도 저는 좀 좋아 보입니다. 승무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리스의 1.96의 배당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2.95의 무승부 배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리스 단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배제하고 이거는 왜냐면 배당이 그냥 스코틀랜드 안전하게 가고 싶어서 이거 너무 좀 달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1.96인 이 배당이 좀 더, 이 여기서는 역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스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단통으로 승 가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대 코소보 가보도록 할게요. 슬로베니아 대 코소보. 자, 이거는 아무래도 슬로베니아가 52 정도 하고 코소보는 84위인데 이게 역대 최고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슬로베니아가 한 수 위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일단은 코소보 지금 현재 4경기 동안 2승 1무 1패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지금 1승조차 없는 3무 1패 근데 패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무승부 비율이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무승부에 대한 또 기대의 심리가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슬로베니아가 어쨌든 정배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51%. 제가 분석한 건 43%, 29%, 28%예요. 보겠습니다. 43%, 29%, 28%. 근데 여기서 배당 초기 배당만 봐도 일단은 코소보가 좀 기대 심리를 많이 받고 있는지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무승부와 패 쪽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슬로베니아가 어쨌든 한 수 위긴 위니까 승점이 어떻든 간에 한 수 위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못 이기면 좀 플레이오프 희망이 줄어든다고 하니 슬로베니아한테는 매우 센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여기 승에.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한 건 43%거든요. 43%의 초기 배당으로 1.83을 받았으면 좀 많이 낮게 받았어요. 솔직히. 많이 낮게 받았고 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낮아요. 1.94, 43%면. 그렇기 때문에 29, 28%. 만약에 이거는 코소보 승은 배제하고 저는 남다면 이변이 난다면 무승부인데 이거는 슬로베니아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햄모가 24%, 이게 19%라고 하는데 배당만 보면 이 배당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슬로베니아의 1점 차 승부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의 단통승 51%를 좀 골라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니아 대 루마니아네요. 6번 경기인데, 6번 경기 한번 보죠. 보스니아 대 루마니아. 자, 일단은 이번 H조죠. H조에서 보스니아는 4승 1무 1패 6경기 13득 5실로 현재 승점 13점으로 2위 하고 있고, 루마니아는 지금 현재 6경기 3승 1무 2패로 11득 6실 승점 10점으로 3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 두 매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매치업이라고 저는 해석을 좀 했고,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당연히 이제 홈팀인 보스니아가 정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좀 봅시다. 왜냐면 승점도 높고 홈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기게 되면 최소 2위 확정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려고 할 것이다. 두 팀 모두 다 이기려 할 것이다. 예, 이런 매치업이다. 그래서 보스니아가 지금 현재 40% 받고 있는데 제가 분석한 건 44% 나왔습니다. 무승부 26%에 30%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의 흡사하게 나왔는데 이 보스니아 배당이 20.19예요. 44%에 2.19는 좀 높습니다. 저는 좀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배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무승부가 26%예요. 그리고 패배가 30%입니다. 무승부가 26%, 패배가 30%, 4% 차이 나는데 여기 0.4 정도 차이 나는 거 보니까 두 개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스니아의 승을 좀 배제를 하고 무패 라인으로 좀 보고 싶거든요. 근데 승도 솔직히 가능해요. 2점 차는 안 되겠지만 1점 차가 3.60이다 보니 이게 22%인데 이거도 가능하죠. 예, 가능한 배당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스니아가 이기게 된다면 1점 차 승부. 근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사실 이거가 훨씬 낫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무 아니면 패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생각을. 이제 여기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05인지 2.65인지. 뭐 여유가 되면 무패 라인으로 가는 게 맞는데 글쎄. 제가 근데 제 기억에는 저 2.65가 은근히 안 들어오거든요. 정말 잘 안 들어와요. 저 2.65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기억이 안 좋은 배당인데, 음, 글쎄, 한번 2.65를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렵네요. 무한이면 패라고 생각이 드는데, 2.65라는 수치로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무승부를 골라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고르겠습니다. 네, 좀 어려웠지만, 무승부 단통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유가 되면 저는 무패 라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음에는 미국 대 파라과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 파라과이는 미국이 65% 정도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랭킹이 높아요. 16위 정도. 파라과이는 39위. 파라과이는 은근히 낮네요. 그래서 랭킹 전력만 보면 미국이 한 수 위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음, 잠깐만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52%래요. 근데 여긴 65%, 22%, 12%인데 저는 55, 52%, 26%, 22% 나왔어요. 배당 한번 보죠. 미국이 52%라고 했습니다. 배당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한 경기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근데 근데 이 배당이 너무 높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되는 배당이에요. 3.40은 충분히 될 수 있는 배당인데 이게 30%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높아. 그러니까 2.06은 좀 무리다.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무패 라인에서 골라야 되는데 26%, 22%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더 낮은 이거를 고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파라과이의 단통승을 좀 생각을 해볼 거고 근데 이제 이게 65%까지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아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배당이 높으니까 이거는 가져가 주는 게 맞다. 근데 1.55에 2.95 이런 식으로 뭔가 배당이 잘 안 맞는 배당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승도 좀 고려해 주는 게 좋긴 한데 이기게 되면 3.40이지만 저는 파라과이 승으로 단통으로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부패에서 첫 번째 원정승 경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통패로 선택을 했고요. 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네, 이제 멕시코 대 우루과이 경기 볼게요. 멕시코는 14위, 우루과이 15위 뭐 이런 식으로 두 팀 네임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보고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정말 이겨도 정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황금의 밸런스의 경기이지 않나. 근데 멕시코는 지금 현재 23.3%, 우루과이가 40%, 35.8%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분석한 거는 멕시코가 34%, 무승부 27%, 그리고 이게 39%입니다. 그러니까 정배가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정배를 받아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 보시면 배당이 2.17, 2.31까지 올라간 상태. 3등분이 되어 있는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 왜 우루과이가 지금 원정인데도 정배를 받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다. 물론 우루과이가 좀 더 우위일 수는 있어. 그래도 멕시코 홈인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2.60까지 내려왔잖아요, 배당이. 근데 1.50이랑 애초에 잘 안 맞는 배당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우루과이 사이드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 경기였던 것 같고, 배당만 봤을 때 제 느낌상.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사이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2.31이라는 배당이 생각보다 잘 들어오지 않는 배당이라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는 게 마음 놓일 것 같은 그런 경기란 말이죠, 분명.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구매율을 좀 보고 싶은데 구매율이 안 나오니까 좀 아쉽긴 한데요. 우루과이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땐 이게 만약에 이기면 3.50 배당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뭔가 배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무승부 생각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무승부. 왜 2.60 이것만 떨어질까? 참 신기하죠. 어렵네. 왜냐면 이게 34%, 이게 27%.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훨씬 낮은데도 배당이 이런 거 보니까 저는 무승부 배당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것도 여유가 되시면 우루과이 승까지 가져가시는 걸 저는 추천. 네. 멕시코 승은 별로 안 땡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루과이 사이드로 생각을 해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금액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통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헝가리 대 아일랜드 경기 볼 거고요. 자, 헝가리 대 아일랜드는 자 봅시다. 일단 헝가리가 어, 아일랜드 비교해보죠. 이거는 그냥 뭐 굳이 한번 보면 헝가리 대 아일랜드 2위 대 3위인 팀. 헝가리가 현재 승점 8점, 5경기에 2승 1무 1패. 아일랜드는 2승 1무 2패.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동기부여 두 팀 모두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지 않나? 예. 두 팀 모두 다 승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헝가리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뭔가 헝가리가 이기는 듯한 그런 경기다. 아일랜드는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경기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두 팀 모두 다 빵빵한 느낌이다. 근데 아일랜드한테 지금 14.4%? 이거는 좀 사람들이 아일랜드 승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금액은 지금 아일랜드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 보면 그 해외 시장 보면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헝가리 이 경기는. 근데 이제 어딨니? 퍼센테이지로 보면 일단은 여기가 지금 54%인데 제가 분석한 건 47% 나왔고 25% 그리고 여기는 28% 나왔어요. 배당을 한번 보죠. 네, 헝가리가 지금 현재 1.57이라는 배당을 받고 47%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53% 받고 2.06 받은 건데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배당이 황금 밸런스로 받은 것 같아서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라고 판단이 섭니다. 판단이 그렇게 서요. 근데 무승부에 25%가 나왔고 아일랜드 승에 28%가 나왔는데 배당이 원래 4.8로 좀 약간 좀 이상한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려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상한 배당이 은근히 딱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좀 주의 깊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배당이 좀 많이 높다. 아무래도 4.8까지는 뜰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좀 배제를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사람들이 많이 기대 심리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글쎄 왜일까? 해외도 배당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서 아일랜드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맘 편히 지우는 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헝가리 경기는 좀 지워보려고요. 그냥 지우겠습니다. 솔직히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리고 마지막 10번 경기는 모든 분들이 이제 승을 골랐겠지만 제가 그래도 좀 생각을 넌지시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포르투갈은 이번 아르메니아 전을 무조건 당연히 이기려고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호날두 선수는 당연히 못 나올 테고. 근데 뭐 아무래도 너무 많이 유리한 매치업이잖아요. 이 포르투갈이. 네임드도 그렇고 뭐 아르메니아는 유로 본선 진출, 월드컵도 진출해 본 적 없는 그런 팀이고 모든 면이 압도적으로 네, 포르투갈을 가리키고 있고 근데 포르투갈도 여기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승부도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르메니아 상대로 이미 동기부여가 없는 네, 아르메니아한테 음, 그냥 예, 동기부여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왜 이게 일단 95%.
이거 포르투갈 퍼센테이지가 81%까지 나왔습니다. 14% 정도 더 뛰어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1등 투표율이죠. 근데 이게 15%, 5%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배당 자체가 좀 이상한 게 너무 이상한 건 아닌데 진짜 많이 이상한 건 아닌데 왜 1.01이 아니고 1.0인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왜 1.01을 줬지? 이것도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이건 아니고 당연히 이건 아닐 테고 그러면 이제 이게 5점 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 그걸로 가볼게요. 제가 좀 심리적으로 이거 갈 바에 차라리 이거 가겠어. 네. 차라리 배당도 제가 봤을 땐 크게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로 가도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이 너무 좀 후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애초에 이거 1.75였어요. 애초에 3점 차 이상으로 승리하는 게.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1.02도 이상해. 1.02도 이상해 난. 그래서 만약에 포르투갈이 이긴다 한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냥 1점 차 승부야. 최고가 1점 차 승부일 것 같아요. 이 포르투갈 경기는 그냥 1점 차 승부로밖에 못 이기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자면 이게 진짜 안전한 픽인 것 같고 이거는 좀 해볼 만한 픽인 것 같고 심지어 이거 무패 이거 누가 생각해? 근데 이게 배당이 낮아요 오히려 1점 차 승부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변일 수 있다. 근데 그래도 포르투갈은 승리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1점 차 승부도 가능한 거니까 이거 핸디가 2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는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19배당은 진짜 아니다. 이거는 너무 높아요. 제가 이거는 한 14배당이어도 가져가기 애매했을 것 같은데 19배당까지 띄워준 거 보면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무승부는 좀 가능한 것 같고 패는 좀 너무 같다. 그래서 저는 무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승무까지.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투갈은 무까지 한번 그냥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기 제가 분석했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가져가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일단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4경기는 또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토삼이었습니다.